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해외 동포 여러분, 또 우리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최옥성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차세대에는 정직 정치가 국가 최고 자원이 될 겁니다. 차세대는 정직 정치가 국가 최고 부가가치가 될 겁니다. 차세대는 정직 정치가 국가의 최고 무기가 될 겁니다. 차세대는 정직 정치가 국가 최고 보물이 될 겁니다. 와, 정직 정치 우습게 봤더니 대단하다고 여러분 보물이 될 겁니다. 왜냐? 홍익사상이 사실은 알속은 정직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차세대는 정직 정치가 최고 국가 자랑이고 긍지고 국격이고 바로 국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 먼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은 식민지 사관을 정직하게 알아야 한다. 먼 사관, 식민지 사관. 우리나라 지금 역사가 거의 식민지 사관으로 이루어졌고 그동안에 가르쳤고 그렇게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 사관을 정직하게 대통령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이념 전쟁에서 역사 전쟁으로 지금 동남아권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좌우 이념 지형에 따라서 우리끼리 역사의 갈등을 빚고 있으며 우리끼리 역사적인 대립을 빚고 있어요. 아직도 이념 대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역사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통탄한 일입니다. 통탄한 일. 보통 통탄 정신 빠진 인간들이요. 정치가들이 정신이 빠졌다고. 자라나는 세대가 어느 말을 들어야 할지 보수가 집권하면 보수 쪽으로 역사, 좌가 집권하면 좌 쪽으로 역사. 이거 뭔 짓거리입니까 이것이. 자라나는 세대가 정치 지형에 따라서 요동치는 교과서를 보고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진짜 저는 목사 한 사람으로서 나라의 실속, 그러니까 나라의 내적인 모든 것을 보면 우라통이 터집니다. 역사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보는 측면에 따라서 보는 어떤 사상에 따라서 그것만 보는,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거, 이거의 문제예요. 자기 관점에서 무조건 그것만 일방적으로 보고 그냥 그걸만 기술하고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차기 대통령은 식민지 사관으로 된 역사를 정직하게 지도자가 똑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옛시대 역사를 똑바로 하려고 가르쳐요. 모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복지 가기 전에 바로 바란 광야에서 또는 아라바 광야라고도 합니다. 전 민족을 모아놓고 민족대 부흥 집회를 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뭔 명기? 신명기라는
성경책입니다. 전 민족을 모아놓고 그 붕집하면서 뭔 말 하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해라. 역사를 알아라 그 말입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역사를 똑바로 주시하라 그 말이에요.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라. 왜냐?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이 뭔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이 뭔지를 몰라. 피눈물 나는 인생을 보냈던 걸 몰라. 후세대니까. 그래서 옛날 역사를 기억해라. 옛날 역대의 연대 발자취, 민족의 발자취를 알아라. 그러면 알아라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목사 한 사람으로서 역사의 명칭이 잘못된 걸 보고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당군, 고조선의 당군도 신하로 만들어가지고 뭔 마늘 먹고 곰이 지랄하고 신하로 일본 사학자들이 다 그렇게 꾸며놓은 거. 신하, 설하.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이것이. 상생 TV 안 보십니까? 당군 아버지 이름도 나오고 어머니 이름도 나오고 당군이 21살 때의 왕검이 왕검. 뭔 마늘 먹고 뭐 먹고 그게 뭔지 그런 것이 아직도 그렇게 가르쳐요. 아직도 그렇게 가르쳐요.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들 식민지 사관으로 그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당군 사기 또는 당군 역사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보편타당스럽게 기술해야지. 뭔 마늘 먹고 뭐 지랄하고 그런 거짓말하고 있어. 그냥 마늘 먹다 사람 됩니까? 우리나라 역사 말살 정책으로 일본에서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어찌 그렇게 모르고. 미안합니다. 또라이니까 또라이. 우리가 환당 고기까지는 못 갈지라도 우리가 한국에서 배달국을 좀, 우리는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배달의 민족. 말로만 배달하면 저러지 말고 우리가 당군 왕검 고조선을 우리 시조로 하되, 그러나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것을 약간은 가르쳐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말로는 배달의 민족, 뭐 배달 어쩌고 해놓고 그 환단 고기를 인정 안 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환단 고기도 창세 시원 역사니 그런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의 문제야. 또 환단 고기도 원래 인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노아 홍수로 싹 쓸었어요.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황국도 생겼고, 그래서 노아 홍수 후에 흩어진 세계 인류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명이 수메르 문명입니다. 수메르가 바로 에덴 동산이 원래 있었던 바로 그곳이 바로 수메르 문화예요. 그래서 황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지나치게 쉬운 문화니 창세 문화니 그 짓거리하니까 문제라니까. 역사를 많은 사람이 볼 때에 마저 하고
보편 타당성이 돼야 돼요. 객관성이 돼야 돼. 억지로 그냥 막 두드려 맞춰가지고 막 설화처럼, 나중에 제가 자세히 하겠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바로 해야 돼요. 어떤 이의 말대로 한일합방이란 용어도 그건 일본 측에서 쓸 때의 한일합방이지, 우리 관점에서는 경술국치라 해야 맞습니다. 경술국치. 한일합방은 일본 측에서 볼 때는 한국과 일본이 합쳐져서 한일합방이나, 우리 관점에서는 경술국치 한번 따라합시다. 경술국치. 경술국치입니다. 경술국치란 경술년에 일어난 치욕스러운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언제 일어난? 경술년에 일어난 치욕적인 민족의 일이다. 즉 일제에게 우리나라 주권을 완전히 빼앗긴 바로 그날이 바로 경술국치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일본에 다 빼앗겼어요. 뭔 근데 한일합방에 가르치고 있어? 나는 역사 가르치는 사람들이 좀 약간 또라이야, 또라이. 그렇게 역사를 모르십니까? 또 을사보조약도 을사늑약이라 해야 맞습니다. 을사 뭐냐? 늑약. 을사보조약이라는 것은 일본 관점에서 일사보조약이야. 그러나 우리 관점에서는 을사늑약을 해야 맞아요. 바로 늑약이라는 것은, 을사늑약이라는 것은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애교권을 빼앗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맺은 조약이 일본 측에서 볼 때는 조약, 우리가 볼 때는 늑약입니다. 늑약. 왜 늑약이냐? 늑약이란 말은 억지로 빼앗은 조약이다, 그 말이요. 늑약이 뭐라고요? 억지로 빼앗은 조약을 늑약이라 그래. 늑약. 억지로, 그냥 억지로. 그래서 을사라는 말은 을사년에 일어난, 이렇게 뱀의해죠. 뱀의 때 을사년에 일어난 일로서 늑약이라는 말은 아까 그랬죠. 억지로 뺏은 조약이야. 억지. 야, 억지. 그런데 뭔 을사보조약으로 지금도 교과서에 을사보조약이라고. 나는 국사 가르치면 여러분 또라이 아닙니까? 아니, 일본 그 식민지 사관에서 기록해 놓은 것을 뭐라고 가르치냐고. 우리 관점에서 가르쳐야 맞아요. 나는 그래야 맞다고 봅니다. 을사늑약이라 가르쳐야 돼, 학생들한테. 저는 이 학자들 보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저는 여수 공고 나와서 호신 나와서 장신대 대학원 나와서 목사 된 사람입니다. 물론 독서는 많이 했지만은 이것저것 다 이제 뒤져보다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역사 기술은 우리나라 관점에서 기술하고 교육시켜야지, 일본 관점으로 기술하고 일본 관점에서 가르치면 어찌 되겠습니까? 어찌 되겠냐고요. 모든 것을 식민지 사관으로 기술하고 식민지 사관으로 가르치는 걸 보면 역사학자들은 그렇게도 모르는지 저는 기가 막힙니다. 저는 전번에 MBC에서 여순 반란 사건을 모 인사가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까지 모아놓고 여러분 양민을 학살했습니다, 정부군이. 또 뭐라 그냐, 토벌을 했다고. 가만히 있는데 토벌하겠습니까? 거짓말하고서 그냥. 자, 국민들이
지금 아무 일도 없이 가만히 있는데 양민들 학살할 정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몰상시간, 그것이 학자요? 김용옥 씨. 양심도 없냐? 양심도 없어. 우리는 양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먼저 지창수라는 좌익이 일어나 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좌익들이 일단 다 죽였어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저 고향이 여수에서 배 타고, 그 당시는 지금은 차로 가지만 2시간 가야 되는 곳이 낭도라는 섬이, 낭도.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낭도란 조그만 섬인데 세상에 지창수가 여수 중앙 노타리에서 연설하고 여기에 협조를 하니까 그 당시에는요 다 인민화됐어요. 그래 완장 하나 차주고 섬까지 와가지고 그 당시에 부르조아 또는 우익 다 죽였습니다. 더욱이 그 당시 총이 없으니까 세상에 대나무를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배창수를 찔러서 저는 우리 아버님께 다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한 두세 번 좌익들이 밤에 등 들고 어디로 오라 그래서 꼭 구울 쪽으로 오라, 구울 쪽으로 몇 번 갔더니 막 김일성이 만세, 막 김일성이가 우리나라 무엇이니 지랄하니, 그런 게 남로당이죠. 그 당시 남로당. 그래서 워낙 이것이 이렇게 돼가지고 정부군이 와서 토벌한 거이지. 가만 양민들이 있는데 토벌한 왜 있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중국에서는 동북공정이라 그래가지고 고조선은 주나라의 지방 정권으로 중국에 예속된 나라니까 지금 북한 땅은 다 중국 땅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38선으로 우리가 나눠졌죠. 3구정선으로 쪼개서 위에는 우리가 가져야 된다. 지금 중국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역사학자들 뭐합니까? 밥 먹고. 그 다음 남한 지역은 일본에서 임나일본부로 일본의 고대 식민지가 이 남한 땅이다. 그래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면서 북한은 중국 땅이라 그러고 남한은 임나일본부 일본 식민지라 그러고 옛날에. 그럼 우리가 설 땅 어디 갔습니까?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북한은 중국 땅, 남한은 일본 땅.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거?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끼리 싸우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념에 따라 우리끼리 다투고 우리끼리 대적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저는 목사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도 엊그저 대통령 초기에 대한민국 건국일을 1948년 8월 15일을 인정할 수 없고, 아니 1948년 8월 15일을 이승만이 혼자 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법관들이, 여러분 국호라는, 대한민국 국호를 한번 유튜브 쳐보세요. 자세히 나와. 근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걸 이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상하이 임시정부로 인정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말은 1948년 8월 15일부터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백제 신라가 아니고 고구려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조선도 아니고.
왜 대통령이 이것을 1948 인정할 수 없다? 이거의 나라가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역사 공부 좀 하십시오. 그거 역사로 공부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닙니다. 성공하는 대통령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요거 더문 거 청와대에서 꼭 전달하십시오. 역사 공부 똑바로 하라고. 앞으로 영원히 요거 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내가 조금 착오를 일으켰다고 언제 한번 사과하십시오. 나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나라가 이게 뭔 짓거리인가 이것이. 김영삼 대통령 때의 역사 바로 세우기를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의 척결하고 중앙청 건물을 없애버리는 것으로 역사 바로 세우기입니까? 그것 가지고? 근본적으로 바로 세워야 돼.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한심하기 짝이 없어. 대통령을 보호하는 수많은 인재들이 월급은 많이 받고 있으면서 뭔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3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 밥 먹고 뭐 하십니까? 국회의원들 밥 먹고 뭐냐고! 유명한 대학교 나와서 수십 년 동안 식민지 사관으로 역사를 바로잡지 못하고 요즘 또 이제 정교조란 것이 나와가지고 이거 좌파 역사 교육인지 뭔 짓거리인지 국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또 우리 정교조 선생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도 전라도 여수 사람입니다. 여수 사람. 저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정직하게, 저는 여러분 중도도 아니에요. 저는 정직하게 하자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자는 사람이야. 정직하게. 저는 어느 한쪽 편 절대 두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해야 우리나라 산다는 겁니다. 차기 대통령은 정직하게 한민족의 뿌리를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정직하게 식민지 사관을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관을 올바로 잡아야 되겠어요. 그래야 정권 바꿔줄 때마다 국사책이 역사책이 바뀌지 않을 것이고, 더욱이 슬픈 것은 역사 문제까지도 이제 표푸리즘으로 얄팍한 수로 국민을 속이는 걸 볼 때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뭔 사건만 터지면 그 사건을 헌법에 기술에 넣자. 이게 뭔 짓입니까, 그것이? 다 그러면 넣으십시오. 그냥 시시콜콜한까지도 홍수 난 것까지도 헌법에 다 넣으십시오. 나라 뿌린 역사가 이 모양 이 꼴이니 기가 막히고, 나라 뿌린 역사가 이 모양 이 지경이니 저는 너무 기가 막힙니다. 오지경은 제가 이 방송하겠습니까? 차기 대통령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직하게 민족의 뿌리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올바르게 역사관을 바로 세워야 되겠어요. 이게 중요해요. 식민지 사관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방송 여건상 제가 나중에도 이제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또 왜곡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좋은 의견 언제든지 전화해 주시든지 문자 넣어 주시면 제가 참고하고 정중하게 청취하겠습니다. 이 지경이 되기까지는 누가 책임이냐? 바로 대통령들입니다. 대통령들. 대통령들입니다. 대통령이 잘해야 돼. 대통령이.
이 지경에 되기까지는 통치권자, 지도자가 차려야 되는데 똑바른 지도자를 한 사람도 못 만나. 정치인이 차려야 되는데 국회의원은,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요하니까 일단은 대통령이 똑바른 사람이 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불쌍한 나라입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한맺힌 나라입니까? 어디겠으면 울 밑에서 봉선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그 노래 한번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울 밑에서 봉선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내 모양이 처량하다. 봉선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아줬다. 문주란 씨가 부른 울 밑에서 봉선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각성해야 되겠어요. 차기 우리나라 대통령은 역사를 바로 세울 실력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돼. 차기 대통령은 역사를 바로 세울 바로 의식이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돼. 뭐 있는? 의식이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돼. 자기는 정직하게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통 큰 지도가 나와야 돼. 통을 커야 돼. 쫄자는 아무것도 못해. 그저 샌님처럼 그저 혹시라도 저 사람이 뭔 말하면 어떻게 할까, 또 혹시나 나에게 부담될 말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쫄자 대통령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약간 통 큰 지도자가 나와야 돼. 큰 인물이, 큰 바의 얼굴이 나와야 돼. 자,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식민지 사관을 바로잡을 정직한 자가 차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뭉치자, 하나 되자, 협조하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제가 큰 소리 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꼭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여러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